요거를 다다다다다다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나죠. 파란색 선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 버는 정보 부의 신호 포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수식 제작 요청에 관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냥 선달님께서 남겨주셨던 내용이고요. 5분봉 차트에서 일봉의 120선을 표시하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죠. 자, 그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은 이 일봉상 캔들 120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120개에 대한 평균,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딱 나타내는 것이 120일 이동평균선이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캔들마다 그 값을 연결해서 선으로 이렇게 쭉 잇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분봉상 어떻게 일봉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분봉에 나타내게 되느냐를 일단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봉을 한번 가보시면요. 자, 이 수식 관리를 키십니다. 수식 관리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차트에서 마우스 우측편 누르셔서 여기 밑에 보시면 수식 관리자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면 수식 관리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바로 누르시고요. 자, 여기는 일단 5분 봉상 120일 입평 이렇게 써볼게요. 그래서 120일 입평 이렇게 쓰고요. 자, 일단 우리가 수식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는데 수식의 종류 중에 일봉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수식이 있어요. 그 수식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종가라고 하는 거는 클로즈 이렇게 쓰면 종가가 됩니다. 혹은 C 이렇게 쓰면은 종가가 돼요. 그런데 일봉상 종가를 가지고 오려면 day close라고 갖고 오면은 이게 일봉상 종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close는 캔들의 종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캔들의 종가는 여기도 되고, 뭐 뭔지 아시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뭐 이거 다 종가 값이에요. 하지만 day close라고 쓰면은 요 각 캔들의 종가가 아니고 오늘 이 하루 일봉상 종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day close 쓰시고 일단은 우리가 방식을 좀 알기 위해서 5일 이평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5일 이평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5일 이평 만들려면 캔들 오늘 거부터 오늘, 어제, 이틀 전, 3, 4일 전 그래서 총 5개의 평균값을 구하면 되죠. 이게 오늘 거 1봉전, 2봉전, 3봉전, 4봉전 해서 총 5개의 평균값을 구하면 된다. 이걸 구하는 방식이 5개를 다 더해서 이거를 5로 나누면 된다. 이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게 오늘 거, 그죠? 그 다음에 어제 거에 대한 수식이 뭐냐? 풀이 하고 그 다음에 day close를 써 주시는 거예요. 가로까지 해주시고 이게 일봉전, 일봉상 종가인데 하루 전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째 이봉전은 어떻게 쓰냐? n 쓰시고 풀이 이게 이제 전 거다. 그 다음에 close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봉 전 거다. 자, 오늘 종가보다 하루 빠른 어제 거. 그 다음에 오늘 종가보다 n봉 빠른 종가. n봉이 뭐예요? 2봉 빠른 거. 그래서 2봉 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봉 전부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값을 쭉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복사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이거를 3봉전 이렇게 숫자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또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4봉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더해서 요거를 다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큰 가로 요 둘, 셋, 넷, 5개에 대한 요거에 대한 큰 가로를 다 해주고 먼저 더하겠다라는 뜻이죠. 나누기 5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케일에 들어가셔갖고 가격 눌러주시고 이거 왜 눌러주신지 아시죠? 가격을 눌러줘야 이 가격 차트에 있는 여기에 뜨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했다, 그냥 처음에 화면으로 했다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거래량이 있는 그 밑에 있죠. 예, 그 밑에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볼 거죠. 그러니까 가격까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수직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이제 저장을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키시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키시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네, 여기 차트 좌측 상단에 보면 요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요 표시를 누르시면 자, 요렇게 나와요. 네,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아까 저장시켜놨던 이름 있죠? 그걸 치셔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검색을 누르면 나오죠.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자, 121평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쭉 선이 하나 생기죠. 자, 이 값을 보시면 요게 24,000원이래요. 값이. 자,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5일 이동평균선이 5일 이동평균선이 24,000원이 되면 그러면 제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봉을 보셔가지고 이렇게 값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5일 이동평균선이 24,000원. 그쵸? 값이 똑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에 있었던 5일 이동평균선을 분봉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우리가 데이 클로즈, 오늘의 종가까지 넣었잖아요. 지금 이제 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만 장이 이제 시작하고 있는 장 중에는 이 종가 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봉이 만들어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봉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러다가 보면은 오늘의 종가 값이 계속 바뀌겠죠. 왜요? 오늘의 종가 값은 이제 여기 캔들이 만들어질 때의 값이 오늘의 종가 값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의 종가 값을 포함한 수식이 되기 때문에 장 중에는 오늘의 종가 값이 계속 변함으로 이 선 위치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5일 이동평균선까지 됐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5일 이동평균선은 아까 5개를 넣었죠. 그러면 120일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돼요? 총 120개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네, 아까 여기 이제 5일 이동평균선까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플러스로 계속 넣어주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고 5개, 넣고 6개, 넣고 7개, 넣고 8개, 넣고 9개. 놓고 118 놓고 119까지가 되겠죠. 왜냐면 120개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아까 5위평 만들 때도 4개까지 넣었죠. 왜냐면 오늘 플러스 어제 거 플러스 이틀 전 거 플러스 3일 전 거 이런 식으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총 4개까지 넣었을 때가 5일이 됐으니까 120개를 넣으려면 119개까지 넣어야 120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가로를 다 닫고 그럼 이제 이렇게 가로 안에서 쭉 해서 이제 120개가 들어간 거예요. 이거를 120으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 120 하면은 121 이동평균선을 이제 분봉에 나타낼 수 있는 수식이 완성된 겁니다. 수식 검증을 누르시면 뭐라고 나와요? 수식 1의 길이가 최대 길이를 넘었습니다. 수식 길이를 줄여주세요. 라고 나오죠. 네.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 과정을 거친 건데 길이가 너무 길면 이런 식으로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소를 시킬 수 있겠느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 쓴 게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활용하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거를 이제 전체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자, 이게 너무 길어서 안 된대요. 자, 그러면 요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우리 수식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쓰죠. A는 뭐뭐뭐뭐뭐뭐뭐 그리고 B는 뭐뭐뭐뭐뭐 해서 A와 B를 같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쓰죠.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가는 내용이 뭐예요? 줄인 거죠. 어떻게 줄였어요? A를 써도 이거를 쓴 거랑 똑같이 해줄게. B를 쓰면 이거를 쓴 것처럼 생각을 해줄게. 라는 거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수식 안에 한 번에 다 같이 썼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줄인다고 해도, 이렇게 줄인다고 해도 지금 이미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줄여서 넣기가 힘들죠. 어차피 글자 수가 많은 건 동일하니까.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소를 시킬 수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일반 함수라고 있습니다. 일반 함수를 눌러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세로 만들기를 해요. 세로 만들기를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A는 뭐뭐뭐뭐뭐 이렇게 했었죠. 그것처럼 일단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임의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글자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줄인 거다. 그래서 줄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줄 이렇게 넣으시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 여기 제가 복사했었던 이 내용 있죠? 요걸 가지고 같이 한번 넣어볼게요. 쭉 드래그를 하셔가지고 어디까지 넣을 거냐면 한 30개까지 한번 넣어볼게요. 쭉 드래그를 하셔서 저는 이제 30개까지 이렇게 해서, 네, 이거 30개가 잘 안 잡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30개까지만 남겨놓고 지울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 30개까지 들어갔죠. 1번부터 30개까지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줄이에요. 수식 검증을 해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나오죠? 자, 그럼 이걸로 이제 저장. 자,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기 누르셔가지고요. 아까 줄이었죠. 그래서 똑같이 그냥 줄 1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아까 30개까지 했었고요. 31번부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1번부터 쭉 가서, 자, 그래서 이제 31번 여기서부터 중간에 더하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쭉 해서 60개까지, 네, 60개까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붙여넣기. 그래서 처음에 플러스가 있으면 안 돼요. 네, 쭉 해서 60개까지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장.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새로 만들기에서 줄인 거 두 번째 거 해서 아까 60개까지 넣었죠. 61개부터 90개까지 넣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지워가지고 90개까지 지울게요. 네,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일 앞에도 플러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네, n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플러스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61번부터 90번까지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 작업 저장. 그 다음에 또 줄인 거 세 번째 거.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90개부터였죠. 그러니까 91개부터 쭉 해서, 네, 끝까지 해서 119개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끝에 혹시나 가로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지 않는지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119 해서 끝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91개부터 119개까지 검증 이상이 없습니다. 저장 하면은 우리가 가로하고 120개를 넣고 가로 닫고 나누기 120 했던 것 중에서 이 처음에 가로 빼고요. 뒤에 가로 빼고요. 나누기 120 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이 숫자 이거를 딱 등분을 해가지고 여러 개로 나눠서 줄인 거 1, 줄인 거 2, 줄인 거 3 이렇게 나눠서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 과정이 뭐예요? A는 뭐뭐뭐, B는 뭐뭐뭐. 그래서 A와 B를 같이 보겠다 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단계까지 해놓은 거예요. 요 단계. 줄, 그 다음에 줄 1, 2, 3까지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기술적 지표로 가셔가지고요. 네,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요. 여기 아까 우리가 저장시켜놨던 줄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변합니다. 보시면 제대로 안 들어가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다가 제대로 들어가면 이렇게 갈색, 고동색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장은 아까 줄 1 이런 식으로 저장을 시켜놨지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를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라고 썼지만 줄하고 가로 이렇게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줄 1 하고 가로, 그 다음에 더하기 줄 2 하고 가로, 그 다음에 더하기 줄 3 하고 가로.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다 넣었던 내용이죠. 만약에 우리가 저장시켜 놨던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다르게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저장이 됐다 하면은 네, 이렇게 앞뒤 전체적으로 가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누기 120. 자, 이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우리 아까 이렇게 가로하고 여기다 이제 120개 쭉 썼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전체를 다 더한 거, 120개를 전체 다 더한 거를 120으로 나눠서 120개의 평균값을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120개를 다 더한 거를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함수로 축약을 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된 거고, 그 다음에 겉에 있는 가로, 밖에 있는 가로, 그 다음에 나누기 120까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로가 있고 뒤에 가로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가로가 있고, 이 가로는 여기 있는 가로는 요거 가로하고 요거 가로, 예, 요 두 개의 가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예, 요거를 120개로 나누겠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식 검증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작업 저장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을 키시면 우리가 처음에 저장했었던 어떤 그 값이 안 보이죠. 예,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 우리가 지금 캔들에서 읽을 수 있는 그 데이터 값이 최대 900개까지예요. 예, 최대 900개까지다. 자, 우리가 121 입형을 보려면 121에 관련되어 있는 캔들 숫자가 나와야 되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5분분 기준을 봤을 때 이게 하루에 대략 한 77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77개가 있는데 이게 120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캔들이 적어도 9200개 정도, 9240개는 있어야 분봉상에서 121 입형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900개까지밖에 없으니까 그 데이터를 못 받아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전체적으로 늘려줘야 되는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버튼을 계속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키보드에 있는 스페이스바 있죠? 스페이스바를 계속 연타 다다다 이렇게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늘어나는 거 보세요. 요거를 다다다다다다다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나죠. 네, 늘어나면서 9000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파란색 선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121평 1910.5.4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봉상 이렇게 딱 갖다 대서 보시면 19119.167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분봉에서 보는 거랑 일봉에서 보는 거랑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진 않고 이게 기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약간의 좀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라 라는 거,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일봉상에 있었던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분봉해서 사용을 했을 때 약간의 이런 오차로 발생하는 큰 문제점은 없었다. 전체적인 큰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근데 감안을 해주시고 사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시는데 차트를 보시는데 많은 도움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다들 떡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의 신호포착은 비밀로트 라인 단타 매매 그리고 부심포 아카데미, 부심포 쭈꾸미, 부심포 세종스, 해례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식의 기초부터 세력 매매 이르기까지, 그리고 단타부터 종가 매매, 수익 매매 이르기까지 매매 이론에서 실전 매매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해당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프로그램들에 대한 각종 후기들도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해 보셔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부심포와 라이브로 보나요? 라는 브라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도 질문과 답변을 통해 해소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심리를 알고 차트를 보면 주식이 보입니다. 주식의 본질을 파악하고 세력의 신호를 포착하여서 수익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부심포와 함께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부의 신호포착이었습니다.